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차이나는 세금 이야기를 강의하게 된 김나경 앤 컴퍼니의 김나경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대부분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를 구분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일까요? 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창업할 때 과연 일반 과세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간이 과세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입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예, 대부분 간이 과세로 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과세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이 과세로 했다가 많이 이제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근로소득 그런 모든 소득을 다 종합적으로 합해서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신고하실 수도 있고 두 번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분류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 중에서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이상 되시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이시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분들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사업자분들 중에서는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매출이 4,800을 넘으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신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을 면세사업자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인가 하면 기초생활필수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는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또는 또 병원이나 의원처럼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분들은 다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과세, 간이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 과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식부기로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질문 때문에 제가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기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편장부로 하느냐, 복식부기로 하느냐로 나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7,500만 원부터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간편장부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7,500만 원 이상부터 3억 원까지는 복식부기를 기장을 의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복식부기는 회계 처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조금 복잡하게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를 하실 때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이는 용어고요. 그리고 간이가세 사업자와 일반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분류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가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각 사업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새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조세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2만 원짜리 재료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 재료를 매입을 하지만 제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될까요? 네, 부가세 10%를 포함한 22,000원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고객분한테. 그러면 고객분한테 제가 5만 원만 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5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매입세 2,000원을 제가 미리 부가세로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할 때 부가세를 5,000원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2,000원을 뺀 나머지 부가가치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3,000원이고요. 3,000원만 제가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음식을 매출을 해서 5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 수입은 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5천 원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수입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잘 세금으로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매입에 대한 그 세금 지불한 2천 원을 제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3천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말하는데요. 5천 원에서 2천 원을 빼고 나머지 3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가세 사업자는 어떨까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을 좀 낮춰주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이가세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일반가세보다 얼마나 세금을 더 절감을 시켜주는지 알고 싶으시죠? 간이가세가 일반가세보다 세금은 적게 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적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으로 일반가세 사업자는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에서 10%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매입액에서 10%를 곱해준 것을 공제를 하면 나머지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가세 사업자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냐 하면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줍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곱해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겠지만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은 15%고 제조업, 농립업 20%, 그리고 건설업, 서비스업은 30%, 그리고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은 40%입니다. 내가 매출을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율 15%를 곱해줘서 150만 원의 매출액만 부가가치세를 10% 해서 15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매출했을 때 부가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간이가세 사업자 음식점의 경우 1,000만 원을 매출했을 때 부가가치가 15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게티 음식점을 하고 있는 A 가게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매출액이 7,500만 원이고 매입액은 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스파게티 음식점이 일반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7,500만 원 곱하기 10%에서 5천만 원 곱하기 10%를 하면 7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25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이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7,500만 원에서 음식점이기 때문에 소매업 음식점의 15%를 일단 곱해줍니다. 그리고 10% 부가가치세를 곱해주고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에 5%를 곱하고 10%를 곱해서 나오는 부가가치세가 8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매입액은 같은 금액인데 일반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간이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87만 5천 원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3배 이상 정도가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납니다. 간이가세 사업자가 불리한 경우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매출과 매입의 부가가치율이 좀 다릅니다. 전에 아까 간이가세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소매 음식점은 15%부터 부동산 서비스업 40%까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데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5%만 곱해줍니다. 이것도 조금 그냥 글로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스파게티 음식점의 경우 일반 가세 사업자는 250만 원이시고요. 간이가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밑에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율을 15%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 금액은 115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5천만 원의 5%이기 때문에 거기서 25만 원이 나와서 부가가치세가 87만 5천 원입니다. 여기는 소매 음식점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15%고 매입액의 부가율이 5%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서비스업처럼 40%인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을 하는 비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음식점하고 똑같이 매출액 7,500만 원과 매입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일반 가세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2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간이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7,500만 원의 업종별 부가율을 40%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40%를 곱해주고 또 10% 부가가치세를 곱해주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에 5%를 곱하고 10%를 곱하면 여기는 25만 원이 매입액에 대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간이가세 사업자가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2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가세 사업자보다 간이가세 사업자가 훨씬 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매입액이 이만큼 5천만 원이나 되는 이제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렇게 산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과 매입액의 부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이가세 사업자분들 중에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 사업자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든지 관공서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이가세 사업자이신데 지속적으로 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법인과 관공서와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간이가세 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 사업자 포기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 간이가세 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향후 3년 동안은 일반가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됩니다. 가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제 가끔 생기는데요. 그럴 때 일반 가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한데 간이가세 사업자분들은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보시죠. 초기 인테리어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중간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매입세액이 환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간이 사업자분들은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 가세로 신청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땡땡땡 샌드위치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해온 화면인데요. 샌드위치점을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비용 안내서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뭐 설계 감리 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기본적인 것만 금액이 1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옆에 비고를 보시면 부가세가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그러면 1억 2,500만 원에 투자를 하면 부가세는 1,250만 원이 나오는데 그 1,250만 원을 간이 사업자로 했을 때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로 신청을 하셔서 부가세 1,250만 원을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간이가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2021년 개정세법 중에서 부가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대표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간이가세 기준금액이 4년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간이가세 적용이 됐는데 개정된 세법으로는 공급가액 8천만 원 미만까지 올라갔습니다.
8천만 원 미만까지는 간이가세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은 기존 4,800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유리한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 사업자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3천만 원 미만 내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시되 납부는 안 하셔도 됐었습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사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4,8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고는 하시되 납부는 면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간이 사업자분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실 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사업자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시고 예외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고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됐었는데 개정된 세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간이사업자, 즉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신 간이사업자분들은 일반 가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로 연 2번, 그러니까 연 2회에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4,800만 원 이상이셨던 분들이 일반 가세자분들이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세금을 2번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부과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 사업자분들은 매출액의 업종별 부과율을 곱해주고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또 곱해줬었는데요. 기존에는 5%에서 30%로 업종별 부과율이 좀 낮았었는데 개정된 것은 15%에서 40%로 업종별 부과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음식점을 하시는 경우에 기존에는 10%만 곱해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15%를 곱해줘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금계산서 수치세액 공제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수치세액 공제라는 것은 일반 가세 사업자인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게 그 공제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고 뭐 명칭이 좀 달라서 제가 아예 그냥 간이가세 사업자분들도 그냥 매입세액 공제라고 편하게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금계산서 수치세액 공제가 기존에는 그 업종별 부과율하고 같았었습니다. 만약에 업종별 부과율이 뭐 소매업이어가지고 소매음식점업이어가지고 10%면 매입액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과율이 10%로 같이 이제 조정이 됐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부과율은 15%에서 40%이지만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5%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매입세액은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음식점을 하게 되면 음식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는 면세 제품이 있죠. 뭐 배추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해서 어떤 퍼센트 요율을 정해서 이만큼의 매입에 대한 것은 이만큼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인데 그 의제매입세액이 기존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분들도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간이가세 사업자분들은 공제가 안 되고 일반 가세 사업자분들만 공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면제 기준도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런 조금씩 이제 공제를 해줬던 부분이 이제 공제가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이 공제가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업을 하시거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2.6%였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자분들은 1.3%였었는데 이게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1.3%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올해 이후에는 다 1%로 예, 적용이 다 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다 1%로 적용이 됩니다. 예, 이만 이상으로 지금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간이가세자 창업을 할 때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가세자로도 이제 창업을 해야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개정 세법 중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이가세자의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간이가세 4,800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유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이가세 4,800 미만이면 예, 기존 그대로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시고요. 그 기존에는 간이가세가 3천만 원까지만 그 부가세가 면제가 됐었는데 지금 4,800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만 1년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부가세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해주셔서 재밌게 보게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질문사항이 있는데 일반가세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이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시거나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일반가세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초기 창업 비용이 3억 원이 들어가신 분이었어요. 3억 원이 들어가신 분인데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 어떻게 폐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하셨는데 저는 3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가세자로 등록을 하셨는 줄 알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분이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3억 원이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거를 환급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었고 또 간이가세로 신고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세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도 컨설팅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매출이 1년 매출이 2천만 원도 안 되게 굉장히 좀 어렵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SNS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저에게 의뢰를 하셨었는데 이분은 당연히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초기 창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이가세이신 줄 알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또 일반가세로도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가세로 신고를 했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은 이전에 하셨던 분이 일반가세로 신고를 하셨어가지고 본인도 당연히 일반가세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일반가세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은 어쨌든 폐업을 하시고 이 새로 창업을 하신 분은 새로 사업자를 등록을 냈기 때문에 굳이 전에 하셨던 분의 그 과세 유형을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그 다음에 매출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간이가세로 신고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매출액이 많아가지고 8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그냥 저절로 일반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세 유형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반가세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매출액을 예상했을 때 매출액이 아주 많을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강의도 꼭 보고 싶어요 라고 이유비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은 상관없이 간이가세 등록 가능한가요? 예, 이만진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등록할 때 제1종 근린생활에서 하느냐, 제2종 근린생활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세금 신고하는 거는 다 음식점으로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예, 간이가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사항 없으시면 예,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법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법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를 하셔가지고 절세 방안을 많이 마련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